21장에선 전처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처리기란 프리프로세서죠. 그죠? 이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기에 앞서서 먼저 처리하는 거. 그걸 전처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샵 define, 샵 include. 우리 많이 한 거죠. 샵 include는 프로그램 맨 위에 샵 include stdio.h가 들어가죠. 그죠? 그건 stdio.h를 포함하는 얘기죠. 그 파일을. 샵 ondf, 샵 if, 샵 else, 샵 endif, 샵 ifdf, 샵 ifndf 이렇게 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이. 그래서 이제 define이면 뭐 매크로 정의고 요거 include 파일 포함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 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순 매크로. 자, 샵 define 파이 3.14159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뒤에 프로그램 뒤에 파이라고 써 있는 건 다 3.14159로 대치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프로그램 지금부터 이게 정의된 이후부터 파이라고 써 있는 건 다 3.14159로 대치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부터 얘 define max가 9999라고 써 있는 이 순간부터 max라고 써 있는 건 다 9999로 define을 해라, 정의를 해라, 바꿔줘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제 21의 1을 보겠습니다. 간단한 거죠. 자, 샵 include stdio.h 그 다음에 define 파이 3.14159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밑에 나오는 파이는 다 3.14159로 바꿔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밑에 어떻게 돼요? 얘죠. 얘를 3.14159로 바꿔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3.14159를 쓰려고 그러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define을 쓰면 어떻게 돼요? 파이만 그냥 쓰면 되죠. 그죠? 파이만. 그 의미도 굉장히 우리가 알아보기도 쉽고, 그쵸? 이건 파이구나. 자, 그래서 보면, float r area. 그래서,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입력이 되고,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3.14. 1592.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면적이 되죠? 그래서 원의 면적은 %f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원의 반지름을 10으로 하면, 자, 원의 면적은 314.159210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이렇게 되죠. 네. 파일은 여기 위에서 define 했기 때문에 이 파일은 3.14159로 바뀌는 겁니다. 예제 21의 1이었습니다. 자, define, 샵 define 가지고 우리가 함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퀘어 x 그러면 x 곱하기 x로 우리가 define 한 거예요. 자, 밑에서 요걸 이렇게 쓰고 나서 밑에서 이제 스퀘어 x라고 나오면 그건 무조건 x 곱하기 x예요. 그죠? 요걸로 대치해 주는 거예요. 바꿔 주는 거죠. 자, define max xy면 x가 y보다 크면 x가 y보다 적으면 y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정의하고 나서 밑에서 max xy 형태가 나오면 요런 게 나오면 자, 이런 조건문이 되는 거죠. 그죠? x가 y보다 크면 x가 y보다 적으면 y. 자, 요건 어떻게 돼요? min xy. x가 y보다 적으면 x가 y보다 적지 않으면 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um xy. 얘는 x하고 y를 더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함수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샵 define square x 곱하기 x 요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y는 스퀘어 8 그럼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x니까 8 곱하기 8이 y로 들어가죠. 그래서 y는 8864가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렇게 되면 스퀘어 1.54 그러면 1.54 곱하기 1.54가 y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얘는 정수고 얘는 실수죠. 우리가 C 언어 함수를 만들 때 반드시 정수하고 실수에 대해서 구분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define으로 함수를 만들면 정수나 실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수를 써도 되고 실수를 써도 돼요. 그런 면에서 좀 편한 게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다시 y는 스퀘어 x 플러스 y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죠. 그죠? 뭐 예를 들어 x가 2고 y가 3이면 2 더하기 3 하면 2 더하기 3 5 곱하기 5에서 25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선언을 안 하고 가로를 빼먹었다. 여기서 가로를 빼먹었다. 자, 스퀘어 x는 x 곱하기 x로 이렇게 가로를 안 넣어주고 그냥 x 곱하기 x로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스퀘어 x 플러스 y 하면 얘가 2고 얘가 3이라고 그랬을 때, 자, 이제 써봅시다, 이거를. 자, x가 2고, 자, x가 2고, 잘 안 써지는데, y가 3이라고 그랬을 때, 자, 그럼 5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5 곱하기 5는 25가 될 것이다. y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자, x 플러스 y, 2 더하기 3. 자, 2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 2 더하기 3. 그래서 얘를 곱하기를 해주면, 자, 어떻게 돼요? 곱하기가 먼저 되죠. 그죠? 그래서 3이 6. 6에다가 2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6에다 8. 8에다가 3을 더하면 11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11이 된다는 얘기죠. 11. 우린 25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얘는 1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디파인으로 함수 매크로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네.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가로는 아무리 많이 쳐도 이 함수 매크로 만들 때 가로는 아무리 많이 쳐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가로를 쳐주세요. 예제 21의 2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퀘어 x는 자 이렇게 가로를 잘 쳐놓고요. 스퀘어 1 x는 그냥 x 곱하기 x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티저 x를 2라고 해놓고 자 그냥 xx 해보면 스퀘어 x하고 스퀘어 1x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요거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4.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그죠? 하나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4, 4. 그런데 이렇게 식이 플러스로 들어가면, 자, 플러스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자, 얘는 2 더하기 3에서 5 곱하기 5가 돼서 25가 되고, 얘는 2 더하기 3. 얘는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 그래서 곱하기가 먼저 이루어지니까 3이 6. 6에다가 7, 8, 90, 11이 되겠죠, 얘는. 그죠? 얘는 25가 될 테고. 얘는 5 곱하기 5가 될 테고. 그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2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 가로를 넣어줬죠, 얘는.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4, 4가 나오고 얘는 25가 나오고 얘는 11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친 거하고 가로를 치지 않은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디파인 해가지고 매크로를 만들 때는 이런 점을 항상 주의해야 돼요. 네, 예제 21의 2번이었습니다. 자, 예제 21의 3번을 보겠습니다. 디파인으로 스퀘어 x를 x 곱하기 x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런 함수로 스퀘어 x라는 함수를 x 곱하기 x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티저 x는 2라고 해놓고 플로트 y는 1.5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에다가 스퀘어에다가 x 인티저를 넣고 여기다가 플로트를 넣었어요. 자, 우리가 일반 함수는 요 매개 변수를 반드시 선언해 주죠. 인티저로 받을 것이냐, 플로트로 받을 것이냐, 캐릭터로 받을 것이냐, 뭐 더블로 받을 것이냐 선언을 해주는데 이 함수 매크로에서는 선언을 안 해줘요. 그냥 스퀘어 x하고 그냥 곱해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인티저가 들어가던 플로트가 들어가던 상관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게 좀 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자 x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4가 되고 1.5가 들어가면 2.25가 되고, 그렇죠? 문제 없습니다. 이런 면이 좀 일반 함수보다는 조금 편하죠. 함수 매크로를 만들고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 보면 매크로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는 사용했던 매개 변수는 모두 사용해야 돼요. 자, 여기 define, divide, x1, x2 그랬는데 여기서는 x1만 썼어.
x2는 안 쓰고 그냥 나누기 3 했어. 이러면 에러가 납니다. 그죠? x1, x2를 반드시 여기서 써줘야 돼요. x1도 쓰고 x2도 써줘야 돼요. 자, 그리고 매크로 이름과 괄호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define 플러스 여기 여기 공백이 있죠. 그죠? 여기 공백이 있어요. 요 공백이 있으면 에러가 납니다. 얘는 공백이 없죠. 그쵸? 얘는 공백이 있어요. 자, 얘는 공백이 있고 얘는 공백이 없어요. 이러면 공백이 없는 게 맞아요.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에러가 납니다. 자, 요거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1장 매크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연습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반지름 R, 여기 실수를 입력받아서 이것을 매개 변수로 하는 원의 면적을 구하는 함수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자,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되죠. 자, include stdio.h define circle area x. 그죠? x를 넣어주면, 자,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시오. 그래서 r을 받아서 요거를 circle area r에다 넣어주고, 그 원의 면적은 %f 하면 원의 면적이 나오는 거겠죠. 그죠? 자, 10을 넣어볼까요? 10. 자, 10은 어디? 여기서 들어가죠? 여기서 들어가고 10을 넣으면, 자, 얘는, 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 곱하기 3.14니까 원의 면적은 314.159200이 나와야 되죠. 요거를 함수 매크로를 완성하는 거죠. 연습 문제 1번은. 네. 연습 문제 2번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 D, 여기 실수를 입력받아서 이것을 매개 변수로 하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1번보다 더 쉽네요. 그쵸? 자, 이렇게 됐죠. 그죠? define leg round. 그래서 x, 요거는 한 변의 길이를 받아가지고, 곱하기 4를 해주면 되죠. 정사각형의 둘레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예를 들어서 10을 해주면, 자, 정사각형의 둘레는 40.0이 나오게끔. 그죠? 한 변의 길이가 10이니까 둘레는 곱하기 4 해주는 거죠. 요걸 완성하라는 얘기죠. 굉장히 쉽죠? 네, 2번이었습니다. 연습 문제 3번.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정수로 입력받아서 이것을 매개 변수로 하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함수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트라이 에리어라고 이렇게 함수 매크로를 선언했어요. 자, 밑변 m과 높이 n을 정수로 입력하세요. 그래서 스캔f를 받아서 삼각형의 넓이는 m하고 n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준 걸 %d로 해주면 되죠. 자, 한번 해볼까요? 밑변을 10, 높이를 5로 해주면 넓이는 25가 나오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밑변을 5, 밑변을 10, 높이를 5를 해주면 10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25가 나오겠죠. 그죠? 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21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